네,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재명 기자.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오늘 송별 인사를 하고 당을 떠났어요.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건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떠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선거가 끝나고 떠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. 2017년 대선 때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외국으로 떠났었는데 이번에도 일단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.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당을 떠나갑니다. 대선 때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이재명 부장도 2년 뒤 대선 때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양 원장이 향후 거취를 두고 민주연구원 측은 건강이 나빠져서 당분간 병원 치료에 전념하다가 시골 지인 집에 머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오늘 양 원장이 떠나자마자 바로 복귀를 예고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또 떠난다 그러죠? 제가 보기엔 대선을 한 1년 남짓 남겨놓고 아마 그 중간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들어오겠죠. 네, 손혜원 의원은 선거 때 이 양 원장을 두고 많이 컸다 이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. 네,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을 자처했는데 그 선을 잘라낸 게 양 원장이었죠. 네. 그 앙금이 깊을 텐데 어쨌든 양 원장 팀은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을 뿐 아니라 완벽한 예측력을 보여줬습니다. 이근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개표가 끝난 뒤 어제 오전 올린 민주당의 마지막 판세 분석표를 보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. 네, 저렇다면 뭐 민주당이 가만둘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돌아온다면 언제쯤 돌아올 것으로 봅니까? 네, 양 원장이 총선이 있기 1년 전인 지난해 5월 당에 복귀했는데 그렇다면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1년 전, 그럼 내년 봄쯤에 양 원장의 컴백 소식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지켜보죠. 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김진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1번으로 당선됐는데 이 선거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사퇴설이 나옵니까? 네,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. 네. 같은 친문 진영 내에서 사퇴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. 큰 뜻을 생각해서 사퇴하라. 이미 비례대표 의원을 해보지 않았느냐. 소임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예의다. 이런 식입니다. 도대체 큰 뜻, 저게 뭡니까? 네, 바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회 입성을 위해서인데요.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이 김진애 당선자가 1번,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번이었는데 이번에 3번까지 당선됐죠. 다시 말해 김진애 당선자가 사퇴하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흥미로운 건 김진애 당선자도 18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는데 앞순번이 사퇴해 1년 반 만에 의원직을 승계했더라고요. 네, 저런 논란이 다 열린민주당 득표율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생긴 문제죠, 지금. 네, 한 달 전만 해도 손혜원 최고위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. 저는 20분 모두를 당선시켜서 교섭단체 만드는 것이 제 목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요. 반 이상은 당선시킬 자신이 있습니다.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자 6명 당선도 힘들겠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. 그런데요, 이 김진애 당선자 말고 비례 2번이나 3번이 그만둬도 이 김의겸 후보는 당선자가 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꼭 이렇게 김진애 당선자를 짚는 이유가 있습니까? 예, 김진애 당선자가 그 면접 과정에서 듣기에 따라서는 친문 진영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. 솔직히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좀 약체이기도 해서 항상 그냥 생긴 일에만 그냥 허겁허겁한 거. 제가 총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건 김진애 당선자를 보고 열린민주당을 찍은 유권자가 이 소식을 본다면 좀 불쾌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소식 하나 더 준비했죠. 네. 미래통합당 이준석 후보 얘기인데, 자, 이 후보가 이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했습니까? 그 반대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막판에 패한 그런 지역을 보면 막판에 열린 사전투표하면서 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. 서울 광진을만 봐도 당일 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5,000표 이상 앞섰는데 사전투표함이 열리자 고민정 후보가 7,000표 이상 달아나면서 결국 승부가 뒤집혔습니다.
네. 그런데 이 사전투표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 네,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서 사전투표는 조작 가능성이 크니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이것은 개표할 때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. 네. 이것은 온 국민들이 인식해야 합니다. 네.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런 보수 유튜버들에게 휘둘린 게 이번 선거의 패인의 하나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. 유튜버들한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되죠. 사전투표 부정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고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. 그건. 근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는 참여를 안 해도 그 투표자가 고스란히 본투표에 참여했다면 뭐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적하려는 건 그 결과라기보다 사안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려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당의 여론이 휘둘렸다 이런 현실일 겁니다. 오늘의 한마디는 새 출발의 전제는 균형감의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. 네,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좌표를 놓쳐버리면서 이 통합당이 엉뚱한 데에 서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